자, 일단 9번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도 9번이 우리 지난주에 그래도 강의 내용이랑도 뭐 연관성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9번을 보고 어떻게 뭐 반응했었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요렇게 지금 있어서 얘가 하나 더 있네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해서 자, 아무튼 왼쪽에 있는 놈이 극한값이 지금 3이라고 돼 있는데 물론 당연히 0분의 0이겠죠. 0분의 0이니까 분자가 f-1이 0 물론 이렇게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f-1은 0 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 자, 여기에 얘가 이제 0은 0인데 0이 두 개가 있죠. 0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요 f-x를 생각을 해봐도 얘도 0이 두 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영인수의 개수가 이제 똑같아야 수렴할 수가 있는데 지금 f가 3차니까 f-는 2차겠죠? 2차니까 뭐 최고차항을 뭐 k라고 잡아주면은 f-x가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에다가 f-x가 결국 완성 뭐 k를 몰라서 그렇지 저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으니까 x에다 0을 대입해 주면은 요 극한값이 K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K가 3이 그냥 바로 나와주게 됩니다. K가 3이니까 자 f-x가 자 이렇게 있게 되겠고 그러면은 fx를 생각을 해주면은 fx는 뭐 적분한꼴 생각을 해주시면은 x-1의 세제곱 플러스 c 자 이렇게 지금 있는 건데 요거를 그러면은 여기에다가도 이제 넣어보도록 합시다. 여기에다가 이제 넣어주게 되면은 얘랑은 이렇게 이제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의 세제곱 더하기 c분의 3 이렇게 있어서 x에다 1을 넣어주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3이 나와야 되니까 c가 1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은 fx가 완성이 됩니다. 혹시 요거보다 좀 복잡하게 푸셨으면은 여러분들 뭐 참고하셔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고쳐 주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12번 볼게요. 자, 12번이 원래 이제 학생들이 그나마 그래도 시간 속도, 가속도 요 부분은 위치 속도, 가속도 부분은 그래도 요 미분 단원에서 그나마 좀 덜 어려워하는 부분이긴 한데 오랜만에 요 파트에서 그래도 조금 까다롭게 지금 뭐 출제가 돼서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AT라고 하는 놈이 AT가 3t 제곱 마이너스 6t 자, 그러면 이제 뭐 속도를 생각을 해주면 적분을 해서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c 위치도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xt는 그러면은 4분의 1 t 4제곱 마이너스 t 세제곱 더하기 ct 자 이렇게 있어서 출발한 후에 한 번만 원점에 위치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뭐 푸실 때 어떤 사람은 XT를 그려가면서 풀 거고 어떤 사람은 VT를 그려가면서 풀 건데 물론 뭐 둘 다 그려보셔도 되고 뭐 그거는 뭐 문제에 따라서 그리고 또 사람 성향에 따라서 뭐 해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XT 그래프를 뭐 그려가면서 뭐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면은 원점 이후에 그러니까 출발한 이후에 한 번만 원점에 위치한다니까 위치가 이제 제로일 때가 한 번만 있어야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4차 함수가 있는데 4차 함수가 양의 방향에서 x축이랑 뭐 한 번 만나면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블라블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가 이제 나올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뭐 이렇게 있어도 여러 가지 형태로 원점을 한 번만 이제 통과하는 형태로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XT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셔도 뭐 불가능하진 않은데 선생님은 그냥 뭐 VT 그래프로 해석을 했으니까 VT로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요게 지금 CT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그래프 모양새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차수가 낮은 요놈 이 C만 제하고 나면은 요 정도는 그리기가 좋겠죠. T제곱에 T 빼기 3이 있으니까 얘가 3차식이 이렇게 있으면은 원래 이게 뭐 요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0, 3 뭐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C만큼 들어 올렸다라고 하면은
y는 c가 이 정도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아무래도 뭐 4차 함수 개형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것보단 3차가 좀 생각하기에 더 좋을 것 같아서 뭐 선생님은 지금 뭐 요걸로 자 이렇게 지금 그린 거고 자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 x축이 어느 정도에 위치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c가 제로라고 해봐요. c가 제로라고 하면은 이따구로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 정적분값, 요 정적분값이 속도를 그쵸 여러분 뭐 공식은 속도를 예를 들어 이렇게 정적분을 해주게 되면은 예 xb-xa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위치 변화량이 나오게 되죠. 속도를 정적분하면은 예, 저 정적분 값이 위치 변화량을 나타내게 되니까 만약에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예, 만약에 이제 원점 출발한 놈이 있다라고 하면 0에서 3초 동안 s만큼 왼편으로 이동하게 되네요. 그러면은 원점을 한 번은 지나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이런 상태가 돼서 그림은 조금 맑았지도 않지만은 여기 면적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나와주게 되면은 S만큼 왼편으로 갔다가 S만큼 돌아오면은 이게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그림이 될 수가 있네요.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형태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3에서의 위치의 최대값을 지금 생각을 해야 돼서 상황은 여러 가지가 펼쳐질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X축이 뭐 이렇게 있어서 이번에는 뭐 이 정도로 생겨 먹었다라고 해봅시다. 자, 이 정도로 생겨 먹어서 여기가 지금 0이 있고 그럼 3이라고 하는 놈은 예, 요 정도로 이렇게 이제 있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요만큼, 그럼 요만큼을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왼쪽으로 또 이만큼 이동하게 되면은 여기가 뭐 3보다 전에 언젠가 원점을 다시 이제 뭐 지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형태로 가니까 뭐 이런 형태로 생겨 먹어도 분명히 문제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놈이 됩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3에서의 위치의 최대값, 3에서의 위치의 최대값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그림이라면은 이 S라고 하는 게 음의 값이기 때문에 위치가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뭐 답에 있는 객관식 보기랑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굳이 뭐 계산을 해보지 않아도 저때가 답이 아니란 거는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상태일 때를 이제 뭐 생각을 해주면은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겠네요. 여기가 알파가 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VT에다가 알파를 넣으면은 지금 제로가 나오고 있는 거죠. VT에다가 알파를 대입해주게 되면은 예 여기가 이제 제로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러면 0부터 알파까지 예를 들어서 0부터 알파까지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알파 0 이런 식으로 돼서 예, 요 놈이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한 게 이제 제로가 나오겠죠. 근데 x0도 제로기 때문에 x 알파가 제로다 해서 식을 작성해 주시면은 4분의 1 알파 4제곱 알파 세제곱 c 알파가 0 이렇게 있겠네요. 알파는 하나씩 이렇게 날릴 수가 있겠죠. 하나씩 날려주면은 이렇게 되니까 위아래에서 뭐 C를 소거하시고 뭐 알파를 구하면 C 값이든 알파 값이든 예,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C를 계산을 해주시면은 C가 27분의 뭐 64가 이렇게 있으니까 뭐 그때 X3를 계산해 보면은 결론적으로 그때 이제 정답이 나와요. 그래서 상황이 이것저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사이가 뭐 답이 될 때는 결론적으로는 요때라는 거를 뭐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계산해 보지 않아도 뻔히 최대인 상황이 예, 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자, 13번에 F1은 0인 2차 함수가 자, 이렇게 있고 gx라고 하는 놈을 생각을 해 주면은 fx가 0 이하가 되고 그 다음에 요때는 f-x분의 1 해서 예, fx가 0보다 클 때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fx는 지금 뭐 2차식이니까 f1이 0인 걸 통해서 만약에 이제 fx라고 하는 놈이 x-1에 x-알파가 자 이렇게 이제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최고차항 계수는 1이고 그럼 이런 상태일 때 여러분들이
하여간 수투 문제를 푸시는 데 있어서 뭐 앞으로 중간고사도 보셔야 되고 뭐 뒤에 미분적 분단원도 이제 공부를 해 가셔야 되는데 아무튼 수투 문제 푸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뭐냐면은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생겨 먹었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원래 미분을 배우는 이유가 그거죠. 미분을 왜 배워요? 대학 가려고. 예, 물론 대학 가려고 배우겠지만은 우리가 미분을 배우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차함수까지는 미분이 사실 필요가 없죠. 이차함수까지는 그냥 꼭지점 알고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하면은 그래프를 그려낼 수가 있지만 3차함수 이후가 되면은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리시려면은 미분이 있어야 극대극소 증가감소를 따져가면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투 전체가 사실 여러분한테 기본적으로 원하고 있는 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분석을 해보라가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물론 뭐 정의도 기억하시고 문제도 뭐 계산도 이래저래 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은 그냥 계속 그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먹어야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fx라고 하는 놈이 이런 형태로 그려져 있다라고 해봅시다. fx가 자,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은 그럼 그때 gx라고 하는 놈은 어떻게 그려질까를 생각을 해주면은 fx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냥 똑같이 그려주면 돼요. 똑같이 그려주면은 여기는 똑같은 형태로 그려주면 되고 f-x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이제 뭐 역수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분명히 뭐 미분을 하면 2차식이기 때문에 f-x는 요 놈은 또 이제 1차분의 1 해서 그 유리함수 꼴인 거죠. 뭐 예를 들어 x 빼기 1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리함수가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때는 원래 이제 기울기 값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기울기가 음의 무한대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적당한 음의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그거의 역수를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그거의 역수를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하여간 음수긴 음수고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을 해주면은 0 가까이 가도록 될 테니까 유리함수를 여러분이 그려주시는데 뭐 요 정도로 그려진다라는 거를 뭐 대략 지금 뭐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략적인 개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생겼다. 요때는 기울기가 양수부터 출발해서 무한대까지 나오게 되니까 적당한 양수분의 1부터 나중에 무한대분의 1까지 하면은 0 가까이 이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적당한 양의 값에서부터 0까지 가는 거를 생각을 해주면 아무튼 유리함수를 생각을 해봤을 때 요런 형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gx라고 하는 놈이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했을 때 a서부터 x까지 ft dt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게끔 해봐라 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도 이제 강의를 좀 했었으니까 얘가 지금 불연속인 놈이 있는데 얘는 당연히 연속이죠. 얘는 지금 뭐 불연속인 거고 얘는 연속인 놈이 있는데 불연속에다가 연속을 곱해서 연속을 만들어라. 지난주에 강의했어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했냐면 g가 지금 x는 1과 알파에서 불연속인 놈이 있으니까 얘가 만약에 라지 fx라고 이렇게 불렀을 때 이게 연속이 되려면은 f1이랑 f알파가 제로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죠. 연속에다가 불연속을 곱해서 연속이 되려면은 연속인 놈이 0이 나와야 되니까 f1도 0, f알파도 0. 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fx라는 놈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a를 잘 모르잖아요. 그럼 a가 6인가? 6인가 막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만약에 이제 A서부터 1까지 정적분해서 0이 나와야 돼요. A서부터 1까지 정적분해서 0이 나온다. 뭐 예를 들어 좋게 봐줘서 A가 6인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은 A에서 알파까지 정적분해서 0이 뜰 수 있을까요를 생각을 해주면 A가 6 있으면은 그럴 리가 없겠죠. 뭐 그렇다고 그래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f 알파는 0이긴 한데 그럼 a에서 1까지 정적분하면은 또 0이 뜨나요? 해주면은 동시에 0이 나올 수가 없네요. 그래서 요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면은 예, 불가능하게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생겨 먹을 때도 분명히 있는데 마찬가지 이유로 인하여 예, 이것도 불가능해요. 그러면 가능성 있는 거는 뭔가 뭐 이럴 수가 있겠죠. 알파가 1이 돼버리면은 얘가 이제 중근을 갖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fx라고 하는 놈이 중근을 가져서 이따구로 생긴다라고 하면은 gx라고 하는 놈은 요때만 요렇게 이제 생겨 먹겠고 예, 여기 기울기 음의 기울기로 0까지 요렇게 이제 있겠네요. 그래서 기울기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기울기분의 1 해가지고 예, 유리함수를 그려주시게 되면은 이때의 gx 모양은 예, 이런 형태로 예,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얘는 이제 1에서만 문제인 거죠. 요 상태에서는 예, 여기가 x는 1에서만 이렇게 이제 불연속이 되니까 f1만 그쵸? f1만 예, 제로가 이제 떠주면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 얘가 이제 그 제로가 이제 뜬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면 어차피 a서부터 1까지 x t-1의 제곱이 예, 요 놈이 하여간 뭐 제로가 이제 떠주면은 되는데 뭐 요 놈을 a서부터 1까지 정적분해서 제로가 뜨려면은 그냥 a가 1이면 되겠죠. 다른 숫자는 불가능하고 a가 1일 때를 예, 생각을 해주시면은 예, 뭐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구하는 게 1에서 3까지 정적분하라가 문제니까 1에서 3까지 여러분들이 계산만 이제 해주시게 되면은 예, 정답이 이렇게 이제 나와요. 자, 그런데 물론 이 문제는 그냥 이 정도만 생각해도 답이 나와서 그런데 지난주에 배웠던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게 지금 난이도가 그래도 요쯤에서 끝나서 다행이긴 한데 우리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있는데 연속이 된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연속인 놈이 0이다도 생각을 하라고 했지만은 어디까지 생각을 사실 해보라고 했냐면은 이게 웬만한 쉬운 문제는 이렇단 말이야. 이게 유한한 값으로 불연속인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은 사실 지난주에 여기에서 난이도가 이제 조금 더 올라간 것까지 얘기를 해서 이게 만약에 불연속이긴 불연속인데 이게 무한대로 가는 놈이 있으면은 이 조건만 있으면은 안 된다라고 했고 무슨 조건이 추가로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쵸. 차수가, 예, 저기 무한대가 있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불연속 곱하기 연속은 빵빵빵으로 연속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는 저 무한대보다 연속인 놈의 0이 더 많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같아도 안 된다라고 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이놈이 있는데, 이게 x분의 1꼴, 물론 뭐 여기가 x분의 1이고 여기는 뭐 이런 꼴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뭐 이렇게 있겠네요. 아무튼 이런 꼴이 있는 건데 얘가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무한대로 가고 있으면은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며. 근데 답은 나왔네요. 그쵸? 근데 이 문제에서 지금 이러고 그냥 끝내버려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유한한 값이 아니라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를 생각을 해주면 예를 들어서 얘가 무한대로 가는 놈이 이렇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그냥 0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0이 2개 이상이 있어줘야 됩니다. 0이 2개 이상 있어줘야 되는데 이 문제는 답이 왜 그냥 나와버리고 난리지 생각을 해주면은 이게 지금 f라고 하는 놈이 하필이면은 지금 이게 t-1의 제곱일 때잖아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주시게 되면은 결국 라지 fx를 여러분이 생각을 했을 때 라지 fx는 이거에 이제 적분한 꼴 하필이면은 f1이 0이니까 원래는 플러스 c가 있어야 되는데 f1이 0이니까 라지 fx라고 하는 놈이 3분의 1의 x-1의 세제곱으로 이렇게 생겨 먹어서
얘가 무한대로 가고 있지만은 0을 3개나 곱해버린 거죠. 0을 3개나 곱했기 때문에 지금 연속이 뜨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만 그냥 생각한다고 해서 지금 이 문제는 뭐 답이 나오긴 하는데 원래는 저기 무한대인데 진짜로 저게 0만 곱한다고 될 일인가? 확인해 보시면은 실제로도 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4번 14번은 여러분들이 그냥 좀 시행착오가 좀 필요한데 최근에 지금 수능의 경향이 여러분들이 아마 뭐 1학기 때 그 삼각함수 문제 뭐 이거 이렇게 저렇게 풀고 문제를 연습하셨겠지만은 이제 모의고사에서는 삼각함수 문제를 연습을 많이 안 해보셨을 건데 좀 귀찮은 것들도 있고요. 요거처럼 지금처럼 좀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뭐 기억은 그래도 그나마 좀 할만하니까 기억은 그냥 됐다라고 치고 원래 지금 문제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 첫 번째 괄호 여기 첫 번째 괄호가 있고 두 번째 괄호가 뭐 코사인 마이너스 2 사인 마이너스 1 해서 이렇게 뭐 복잡하게 하기가 써 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인 걸 생각해 주면은 요 놈이 0 이상이면은 돼서 코사인 지금 3분의 뭐 이건 뭐 부등식 풀면 되니까 여기까지는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만족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니은에서 그 만족하는 놈이 파이에서 2파이가 되게끔 해봐라가 자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2 sin x 더하기 1을 그려주게 되면은 2 sin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놈이 뭐 요 정도로 좀 그래도 현실성 있게 그릴까요? 자, 2 sin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놈이 자, 요런 식으로 자, 이제 그림이 이제 그려지고 있고 자, 여기 이제 y축이 이제 있다라고 했을 때 사인 그래프를 이제 뭐 그려주게 되면은 지금 파이에서 2파이가 여기가 지금 파이에서 2파이까지 자, 요렇게 지금 있는 건데 그러면 원래 이제 코사인이 이렇게 있어서 여러분이 원래는 m에다가 m이 자연수예요. m이 자연수니까 m에다가 1, 2, 3, 4 이렇게 뭐 넣어보시면서 이제 그림을 그려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m이 1이면 주기가 6파이가 뜨죠. 그럼 주기가 6파이면은 주기가 6파이면은 여기 코사인 그래프를 막 이 정도로 막 이렇게 그려 보셔야 되는데 니은의 범위랑 상관없는 그림이 이제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m에다가 1, 2, 3, 4 이렇게 이제 넣어 보다 보면은 이게 3분의 mx라고 하는 게 원래 주기가 n분의 6파이가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하나씩 이게 그리시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m에다가 6일 때를 넣어봅시다. m이 6이면은 m이 6일 때가 그 주기가 파이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때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은 지금 x축은 뭐 지금 요 정도로 지나가죠. x축이 요 정도로 지나가니까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은 요렇게 그려지고 요렇게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여간 파이에서 2파이 사이에서 코사인이 더 크게 생겨 먹은 게 맞죠. 그래서 m이 6일 때는 이렇고 뭐 7일 때 그려보고 8일 때 그려보고 이렇게 그려보시면은 더 이상 만족할 수 있을 때가 안 나오게 돼요. 이건 좀 시행착오를 좀 겪어 보셨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좀 그려보시면은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이 문제에서 지금 고3 재수생들도 이제 찝찝해하면서 질문하는 학생이 좀 있거든요. 여기 좀 그림이 애매한데요. 여기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요 근방에서 이게 진짜 문제 조건을 지금 이게 만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발생하는데 여러분 그냥 이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y는 x제곱이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 y는 x제곱이 이렇게 있으면은 y는 2분의 1 x제곱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겨 먹은 거라서 여러분 2차 함수에서 이게 3번 만날까 봐 고민하시는 분 선생님이 여기 절묘하게 이게 뭔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서 뭐 교점이 이렇게 3개 나올 수는 없나요? 이런 고민 안 하죠. 2차 함수에 여러분이 이 고민 안 하듯이 어차피 하나는 지금 사인이고 하나는 지금 코사인 그리고 있어서 그런데 분명히 사인 그래프하고 코사인 그래프는
모양이 똑같은 그래프죠. 모양이 똑같은 놈인 건데 어차피 주기를 조정하다 보면 이것도 옆으로 벌어지고 줄어지고 요런 모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2차 함수 때랑 똑같은 모양으로 여기서 접하기만 하는 거지 이게 이렇게 갔다고 해서 재수가 없으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뭐 이렇게 이상하게 가지 않나요? 예,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예, 그런 이상한 그림 그리시면 안 되고 예, 그래서 6일 때가 만족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디귿 이게 필링상으로 틀릴 것 같죠? 안 그래요? 이게 진짜 모든 n에 대해서 이게 정말 집합이 맨날 커질 수 있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여러분 지금 6일 때가 지금 파이에서 2파이가 이렇게 있는데 m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주기가 단축되겠죠? 주기가 이제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m에다가 짝수를 넣어서 뭐 아무튼 m이 8일 때, m이 8이면은 이게 막 줄어들면서 막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 이게 그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교집합의 범위를 생각했을 때 이게 범위가 계속 A2, A4, A6, A8 하면서 범위가 계속 커질래야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실제로도 여러분이 6일 때랑 8일 때, 이 초록색이 6일 때고 예를 들어 8일 때의 모양을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여기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미 초록색보다도 근이 줄어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진짜 무한대로 간다고 해봐. 무한대로 가면 이거 찌부돼가지고 이 초록색이 쭉 이렇게 밀리게 될 건데 여기서 지랄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지랄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계속 파이에서 이 파이가 근이 나올래야 나올 수도 없죠. 그냥 필링상으로도 이거는 너무 이게 너무 개소리인 것 같은데라는 어떤 느낌이 있는데 물론 뭐 확인을 정확하게 해보시면은 예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이게 그 3, 4회 이때까지 여러분이 풀었었던 뭐 3, 4회차보다는 지금 5회차가 지금 난이도가 조금 낮아요. 뭐 이거는 이번 주에 시험 보고 있는 고3 재수생들이 받고 있는 점수대가 3, 4회차보다 지금 5회차가 그나마 점수가 좀 좋은데 물론 여러분들은 좀 수투가 좀 약하시면은 이게 지난주보다 더 쉽다고요? 전 못 느꼈는데요. 그러실 수가 있는데 이게 특히 이제 수원 부분이 그 앞에 있었던 회차들보다 조금 수월하고 특히 15번도 예, 정말 쉽게 지금 출제가 돼 버려서 자, 15번에 대해서 뭐 보도록 합시다. bn은 k는 1부터 n까지 절대값 ak 자, 이렇게 있어서 bi 더하기 bj는 24인 두 자연수에 대하여 bi 곱하기 bj가 최대가 144 그 다음으로 큰 값은 140이다 이렇게 있는데 더해서 24 곱해서 그러그러한 수 이건 뭐 인수분해할 때도 아니고 이건 뭐 딱 봐도 그냥 이게 보이게 되죠. 이 144 같은 거는 12 곱하기 10인데요. 20 곱하기 7이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숫자 만들어내지 않겠죠? 예, 더해서 24니까 여기 숫자 생각해보면 이거는 그러면은 10 곱하기 14인데요. 아무튼 뭐 이런 상태로 예, 숫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혹시 선생님 문제에서 i랑 j가 다른 수라고 돼 있는데 i랑 j랑 다른데 이게 어떻게 12 곱하기 12가 가능하죠? 예, 지금 i랑 j랑 다른 건데 여러분 등차 수열을 생각을 해 보시다 보면은 등차 수열 중에 등차 수열의 항 중에 0이 있다라고 해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생각을 해보면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예, 2차 함수죠. 등차 수열 합공식은 2차 함수라서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똑같은 값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쵸? 똑같은 값이 예를 들어 S 뭐 여기가 뭐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있어서 S4랑 S5가 똑같은데요. 네. 이 첨자는 다르지만 값은 똑같이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겨 먹었어. 이렇게 생겨 먹었으면은 A5가 0인 거죠. 그쵸? 그래서 저기가 왜 똑같은 숫자가 분명히 뭐 당연히 딱 봐도 12 곱하기 10인데 저런 일이 왜 벌어질까를 생각을 해주면은 등차 수열이 있는데 등차 수열의 항 중에 분명히 0이 있는 거예요. 0이 있어야 여기까지 더하든 여기까지 더하든 부분합이 똑같아요가 있는 거기 때문에 등차 수열이긴 등차 수열인데 0이 있네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수열 문제를 잘 푸는 방법 특히 요새의 추세가 자, 잘 찍는 게 제일 빨라요.
숫자에 대한 감각. 진짜 괜히 여러분 특히 뭐 내신 때 경험하셨던 대로 제가 1학기 때 블랙 라벨을 풀었더니 1등급 수학 풀었더니 무슨 막 A1, D 해가지고 케이스를 막 5개를 나누고 지랄하고 계산을 했었는데요. 그런 쓰잘데기 없는 문제는 수능에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건 내신형 문제고요. 우리는 그냥 진짜 수열이잖아요. 수열에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름 그대로 수들의 규칙적인 나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그 느낌이에요. 여러분 공부하기 싫으시면은 그래도 이렇게 문제집에 중간중간 끄트머리에 무슨 IQ 테스트처럼 징검다리 그러면서 어우씨 막 하면서 막 이런 거 내잖아요. 그 다음에 나올 숫자는 이러면은 1이 땡김 아닌데요. 나는 3.14 159에서 원주율이었어요. 이러면서 막 창의력 뭐 수학이니 그러면서 이게 막 말 같지도 않은 퀴즈 막 이렇게 내놓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공부하다가도 문제는 존나 안 풀리지만은 요건 졸라 풀고 싶어요. 아이 저 숫자 뭘까요? 하면은 수학 선생님들한테 맨날 이런 거 묻고 그러잖아요. 저 숫자 졸라 궁금한데 그냥 그 느낌. 그냥 진짜 답을 고르겠다라는 생각으로 풀어야지 무슨 공식을 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출제자가 과연 나에게 무슨 숫자를 냈는가 이걸 생각을 해보면 얘가 지금 절대값이 있어서 그렇지 아무튼 적당히 어떤 부분합이 있어요. 부분합이 있는데 합이 12인 거가 있어. 근데 적당히 이제 뭔가 양수를 더해 가잖아요. 뭐 더하고 이렇게 가는데 10, 14 이런 숫자가 돌아다녀야 돼요. 느낌이 오시나요? 0도 있어요? 그 등차 수열이겠죠, 이거? 그런 거죠.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게 12가 왜 떴다고? 여기까지 더하든 똑같은 수임에서 여기까지 12, 여기까지도 12, 근데 여기 더 더해 14, 뭐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있어야 이 숫자가 튀어나올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냥 그런 숫자인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찍는 게 제일 빠릅니다. 여러분이 내신에서 경험하는 숫자와 수능에서 경험하는 숫자의 차이는 이거예요. 내신 개자식이 아주 투성이에요. 아니, 나에게 이런 쓰잘데기 없는 숫자를 왜 준 거지? 예, 정말 이런 상태에서 무슨 A1 더하기 N-1을 때려가지고 야 D값으로 가능한 걸 구해라 그랬더니 졸라 피곤하네 하면서 곱해서 저수가 되는 거를 찾아봤더니 12쌍이 나왔어요. 이건 이제 쓰잘데기 없는 내신 문제인 거고 여러분이 푸는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는 숫자가 거의 3자리 안 넘어가고요. 거의 다가 한 자리 아니면 2자리입니다. 찍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야 적당히 더해서 12가 나올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더하면 되잖아요. 됐다. 됐죠? 됐잖아요. 여기까지 더하면 12, 여기까지 더하면 12, 예 12요. 여기까지 더하면 10, 12, 12, 14. 여기는 숫자 다 나왔네요. 예, 그게 답이에요. 찾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그냥 퀴즈 푼다라고 생각하고 숫자를 찍어서 맞으시면 특히 앞으로도 여러분 이 등차 등비 수열 문제 푸시다 보면은 정수 조건 막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그럴 때도 굉장히 많은데 예, 거의 여러분이 아무리 빡세 보여도 졸라 열심히 풀고 나죠. 등차 수열 문제인데 열심히 풀고 나면은 내가 이 문제를 왜 풀었지? 정답은 13579였음. 와, 걔 열심히 풀고 났는데 답은 2, 5, 8, 11 뭐 이래가지고 그냥 여러분 뻔히 나오는 그 등차 수열들이 보통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답이에요. 그게 꽁꽁 숨겨져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뭔 숫자 출제한 거지 하고 쳐다보시면 예, 앞으로 이제 나중에 수원 시간에 뭐 수열 문제, 기출 문제 어떤 거 나왔는지도 보여줄 텐데 선생님이 기출 문제도 다 이렇게 풀어줄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공식 쓰는 일 없을 거고 자 찍어봅시다. 여러분 이 숫자 뭐가 땡겨요? 합이 이거래요. 숫자 한번 골라봅시다. 예, 그게 제일 빨리 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냥 쳐다보면은 지금 뭐 답이 나오는 수준이라서 6개를 더해보라고 이거 6개 더하면 되네요. 이거 6개 더한 게 정답.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볼게요. 뭐 20번 치고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은 예, 뭐 분명히 뭐 22번급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4차 함수가 있어서 4차 함수 fx는 m이고 f-x가 0이 아닌 놈이 예, 그런 놈이 1이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제 예를 들어서 4차 함수의 어떤 그래프의 모양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하여간 자꾸 그래프를 떠올려 봐야 되는데 막 4차 함수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런 모양도 있고요. 뭐 이런 모양도 있고요. 예, 사차함수로 가능한 모양들을 떠올려 보시면은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문제를 풀었을 때 정답으로 자주 뜨는 그림, 당연히 제일 많이 뜨는 그림, 제일 많이 뜨는 그림. 거의 이게 정답으로 제일 많이 뜨는 그림이에요. 어차피 다른 거는 특징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특색 있는 그래프를 내려다 보면은 사차함수의 어떤 답인 상황은 이게 이제 많이 나오고 이거 절대 안 냅니다. 그쵸, 4차함수 주제에 2차함수 모양처럼 생겼는데 이따구 걸 답으로 4개 뭐 이게 최종 답으로 이것만 썰렁하게 나오는 문제 따위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답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요것도 답 중에 하나 껴있던데요. 이럴 수 있어서 그렇지 기껏 4차함수 문제를 만들어내 놓고 저는 2차함수 모양으로 답을 끝내버리는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정답으로 나오지 않는 상황. 이거 단독으로 나왔을 때 절대 답으로 내지 않아요. 단독이라는 건 이거예요. 여기 혹시 뭐 또 다른 직선이 뭐 이따구로 지나가는 어떤 뭐 접선이 이렇게 지나가서 뭐 2번을 만났는데 어떤 특이 케이스 말고 그냥 4차 함수만 이렇게 돌아다닌다라고 했을 때 절대 이 그림도 답을 내지 않아요. 우리는 이거를 식을 써내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인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안 내고요. 물론 이제 문제 출제자가 이런 4차 함수를 만들어낼 수도 있긴 하지만 분명히 당연히 이런 거지 같은 모양보다는 대칭으로 아름답게 생긴 모양 그리고 요 모양. 근데 요 모양이 이제 특히 뭐 절대값이 들어가 있다든지 지금의 문제도 이게 답인 건데 문제를 어느 정도 푸신 분은 알아요. 이 조건 보자마자 그냥 저게 떠올라요. 그게 기출 분석하시고 이 4차 함수 문제를 열심히 풀어보신 분은 이거는 정말 그 여러분들이 앞으로 의식하시고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출에도 대따 많아가지고 이 조건 보는 순간 아 이게 지금 원래 fx가 m이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2번 혹은 뭐 3번, 4번을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2번 혹은 3번 혹은 4번 막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야 뭔가 y는 m이랑 뭐 만나는 놈이 있다라고 했을 때 기울기가 0이 아닌 지점은 한 번밖에 없음. 그쵸? 우리가 3차 함수는 애초에 이렇게 한 번 만나는 게 가능하지만은 4차 함수는 안 만나면 안 만났지 웬만하면 다 2번 이상 만나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를 생각을 해주면은 여기가 그냥 포인트인 거죠. 이렇게 이런 거는 이런 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요 지점이 중요한 지점이니까 얘는 기울기가 0이잖아. 여기가 기울기가 0이 아니잖아. 이렇게 있으면 얘가 기울기가 0이잖아. 얘가 기울기가 0이 아니잖아.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 조건을 봤을 때 그냥 사차함수 모양이 저 둘 중에 하나구나를 여러분이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래프 개형부터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는데 집중을 하셔야 돼서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진짜 그래 이렇게 생겨 먹었다 이렇게 생겨 먹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1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는 y는 m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럼 나 조건에 보면은 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나 조건의 정체는 f-x라고 하는 놈이 m이 되는 놈이 2번이 있다. 근데 m은 양수라고 돼 있어. 그럼 기울기가 양수인 게 2번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야 여기가 기울기가 똑같은 놈이 이게 2번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그림이 아니네 하고 이 그림 버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정답인 상황은 요때가 나오겠네요. 요때 여기가 y는 m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지금 1이 있는 거고 뭔가 이제 기울기가 양수인 놈으로 똑같은 놈이 나올 수 있는가 생각해주면 여기랑 이런 식으로 하면은 2번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여기가 3이고 3보다 큰 상수 k라고 했으니까 네, 요런 상태의 그림을 찾아주셨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이제 접하는 지점 여기는 이제 잠시 알파라고 자 이렇게 이제 잡도록 해볼게요. 그러면은 fx라고 하는 놈 fx는 1알파는 3중근 형태죠. 그러니까 x-1에 x-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m 이렇게 있는 꼴이죠. 그러니까 그래프부터 찾으신 다음에 식을 써야지 아직 여러분들이 우리 미분 단원 아직 뭐 오늘 조금 들어가긴 할 건데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요 미분 요 그래프 문제들 앞으로 이제 연습을 해갈 건데
제일 그 문제를 나는 앞으로 문제를 잘 못 풀 예정임. 문제 출발을 자꾸 이렇게 하는 사람. 문제가 4차 함수잖아요. 뭐라도 해야겠다. 난 아무 생각이 안 떠올라야 하면은 문제를 잘 못 푸는 사람의 특징은 문제풀이의 시작을 맨날 이걸로 시작해요. 4차 함수라고 ax 세제곱, bx 제곱, cx 더하기 d. 이거는요, 여러분. 물론 계산 문제 푸시다 보면은 이 짓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아닌데 여러분이 수능 문제를 푸실 때 특히 4점 문제를 푸시는 데 있어서 3점짜리 계산 문제 아니고 4점짜리 특히 뭐 14번, 20번, 22번이 있는데 풀이를 이걸로 시작한다? 거의 그럴 일이 없을 거예요. 이거는요. 풀리는 일이 벌어져도 짱나서 계산하기 싫어져요. 여러분 이거 풀려면은 조건식 4개 만들어서 4원 1파 연립방정식 푸셔야 돼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거는 절대로 진짜 최후의 보루예요. 웬만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저거는 정말 피곤해지기 때문에 자꾸 식부터 뭔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에요 하면 괜히 그냥 한번 써보고 미분한 거 괜히 써보고 조건 돌아다니는 거 그냥 아무거나 써봐요. 뭐 1일 때 0인가요? F1 0 하고 뭔가 조건식은 괜히 써놓으면은 내가 뭐 하고 있다라는 기분이 들 텐데 어차피 할 거 하다가 시간만 버리고 문제는 안 풀려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래프 개형부터 찾을 생각을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계산은 그 다음. 그래서 그래프 보면서 계산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면은 일단 여기가 이제 기울기가 이제 m인 놈이 이렇게 2번이 있는 거죠. 그래서 f-x를 생각을 해주면은 이건 계산했다라고 칩시다. 우리는 이놈이 m이 될 때를 생각을 해야죠. 이게 기울기가 m일 때, 기울기가 m일 때니까 기울기가 m일 때 그러면은 여기는 4분의 알파 더하기 3이라는 숫자죠. 4분의 알파 더하기 3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고 알파가 중근이니까 이렇게 있는데 야 왜 m이라고 하는 놈이 왜 2번이 있는가? 2번이 있으려면은 y는 m이 이렇게 있어야겠죠. y는 m이 자 요렇게 여기는 1대 1대 1 이렇게 있으니까 1대 2 내분점 있는 거를 생각을 해주면은 요 1대 2 내분점의 좌표는 계산해 보시면 2분의 알파 플러스 1 자 이렇게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게 기울기가 m이 될 때가 요때랑 요때가 이제 2번 있는 건데 그때가 x좌표가 3이랑 k여야 되잖아요. 3이랑 k여야 되니까 여기가 3이어야 된다. 그럼 알파가 얼마냐면은 알파가 5네요. 알파가 5. 그럼 여기가 알파가 5. 그럼 3, 5, 5에 3, 4, 5, 6 이렇게 있네요. 1대 1대 1이니까 여기 3, 4, 5, 6 여기가 k잖아요. 이렇게 있는 거죠. 다 구했네요. 알파는 5고 K는 6이 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뭐 요 정도 이제 알아냈으면은 식이 이제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문제에서 뭐 구하라는 거 구해 주시면은 정답이 나와요. 자, 그다음에 넘겨서 21번 21번은 뭐 분명히 뭐 발상을 뭐 떠올리시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그 분명히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다 알고 있어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알고 있는데 이 그림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라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중학교 때 더 많이 풀어봤어요. 그냥 중학교 때 마인드를 그냥 살리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어차피 해설은 뭐 그냥 뭐 답지 보고 이렇게 따라서 고쳐보면은 그래요 하고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데 그걸 떠올리냐 못 떠올리냐의 싸움이라서 예를 들어 중학교 때 이 공식 있죠?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 자, 요 공식이 자 이제 중학교 때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공식인데 이 공식이 왜 나왔나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이렇게 있으면은 원주각 닮음 이렇게 있는 거죠. 위아래가 닮음이 있어요. 그래서 닮음을 생각해서 여러분이 이거를 비례식을 써주시게 되면은 정리해서 나온 공식이 이 공식입니다. 언제나
이렇게 내접사각형이 있으면 위아래 닮음, 좌우 닮음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나온 거고 중학교 때 근데 이 공식도 있잖아요. 중학교 때 이 공식도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P, A, B, C, D가 이렇게 있어도 똑같은 공식 해서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근데 이것도 왜 중학교 때 내가 그런 공식을 외웠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대각의 앞, 내대각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기에 PAC랑 PBD가 닮음이기 때문에 닮음인 거 생각해서 비례식을 풀어주시게 되면은 이 공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비례식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돼서 그러니까 요 21번 그림에서 그림이 약간 좀 돌아가 있어서 그렇지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푸시다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DC 곱하기 DA는 D 곱하기 DB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공식을 중간중간에 사용하시면서 나머지는 필요한 거, 그냥 뭐 제이코사인 쓰고 사인 법칙 쓰고 해서 이거 뭐 답지 보면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뭐 요 공식만 다시 떠올려 보시고 문제가 안 풀렸었던 분들은 요 공식만 생각하시고 다시 도전해 보시는 게 뭐 더 나을 것 같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고쳐보도록 하세요. 22번은 뭐 나중에 시간 여력 되시면은 푸신 다음에 내일 해설 강의 올리도록 할 테니까 보시면 되고 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